학원을 다닐 때는 몇 개, 이제 가장 많이 다닐 때 요 정도까지 다녔었다. 나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너도 결국 학원 다녔던 사람 아니냐? 내가 많이 다녔던 학원 숫자를 얘기를 해줄게. 너가 학원을 그만둔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어떤 게 있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19학번 장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한번 봤던 얼굴일 겁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19학번 이해찬이고 저번에 대치동 관련 영상에서 네, 맞아요. 출연을 했었죠? 굉장히 조회수가 잘 나왔죠, 그게. 네, 10만 넘어서라고요. 10만이 넘어가지고 이게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영상 출연한 다음에 뭐 주변 반응이 좀 어땠는지. 일단 이제 친구 부모님들이 되게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친구 부모님. 네, 오랜만이다. 아, 잘 봤다 영상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셨고 오랫동안 안 봤던 친구들이 연락 좀 하더라고요. 무슨 연락이었나요? 그냥 살아있었구나 이 정도. 아, 살아있었구나.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연락하다 돈 빌려달라 이런. 영상에 댓글들을 되게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댓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첫 번째 댓글은 뭔가요? 머스탱님께서 와 목소리 진짜 좋다. 이거 너 얘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목소리 좋다는 원래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은서어님께서 휘문고 잘생긴 또라이들의 집합소라고들 하죠. 문제가 있는 발언이에요. 왜냐면 또라이는 많은데 앞부분? 잘생기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수식어가 이제 네. 좀 문제가 있다. 네. 본인은 잘생긴 또라이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또라이. 은광식님께서 수능데이 네. 와 진짜 상상 이상이다. 근데 사실 나는 이거 듣고도 놀랬어. 수능데이라는 거 수능데이. 듣고서 와 이런 게 진짜 있구나. 지금 너네 일반고였잖아.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게 좀 많이 놀랐고, 이정훈님께서 설마 이해찬인가 했더니 크크크 잘 살고 있구나. 실친이야? 실친이야. 많이 친했어? 많이 친하진 않았고 자녀 교육이 항상 고민이었는데 스스로 한 학습이 훨씬 본인 스스로에게 잘 안 보이네요. 또한 방송과 같은 깨달음을 통해 한층 더인가요? 하랑님께서 신기하다. 나도 저런 곳에서 태어나서 내 공부법 찾아가는 기간을 가져보고 싶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대치동에서 공부했던 자기주도 학습법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일단 자기주도 학습을 했다고 했잖아, 너가. 그래도 너가 학원을 다니긴 했었잖아. 그치. 야, 학원을 다닐 때는 몇 개, 이제 가장 많이 다닐 때 요 정도까지 다녔었다. 그걸 먼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사실 저번 영상 댓글을 쭉 보면서 느꼈던 게 나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너도 결국 학원 다녔던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일단 전제로 까는 게 나도 학원을 다녔었고 거기서 얻은 어떤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런 걸 좀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측면에서 내가 많이 다녔던 학원 숫자를 얘기를 해줄게. 오케이. 국어는 보통 하나 정도 다녔어. 일주일에 하나. 고2, 고3 때쯤부터는. 그다음 수학도 주 2회짜리 하나 딱 다녔고. 그치, 수학은 보통 주 2회 많이 하지. 영어도 하나를 다녔었고. 사회탐구도 하나 딱 다녔었어. 생활과 윤리가. 내신 준비였어? 아니면 수능 준비. 이렇게 해서 주 5회 정도 가는 게 가장 많이 다녔던 기간인 것 같아. 그럼 이제 그거를 언제쯤부터 정리하기 시작한 거야? 고2 때 많이 다니기 시작했다가 고3 때 겨울방학 지나면서 하나하나 좀 끊었던 것 같아. 영어나 사탐 같은 건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겨울방학 때 끊었고 그다음 여름 지나가면서 수학까지 끊어서 수능 보기 전에는 국어 하나 딱 다녔던 것 같아. 수능 끝나기 전까지 국어를 다닌 이유는 있어?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제공이 되는데 그 자료가 막 너무 좋아서 간다기보다는 문제 같은 거 되게 잘 선별을 해서 주셨단 말이야, 학원에서 현장에서. 그런 거는 조금 그나마 학원에서 도움을 받았던 측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끝까지 다녔던 것 같아. 오케이. 뭐 학원만 다니고 너가 이제 국어 공부를 아예 안 했던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더 뒤에서 해보도록 하고, 저번 영상에서 너가 이제 학원을 정리했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번 영상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가 학원을 그만둔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어떤 게 있었어?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볼게. 가지. 첫 번째는 너무 비효율적이야, 학원이. 비효율적이다. 돈이나 시간 측면에서. 돈이나 시간 측면에서? 일단 뭐 돈은 부모님 영역이라서 뺀다 쳐도 시간을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한정된 시간을 쓰기 때문에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자체가 난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추가로 인강 같은 경우에 1.5배속 내지는 1.8배속을 하면 가능하지. 압축해서 듣고 내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 넘길 수 있는데 맞아.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3시간, 4시간 계속 갇혀 있어야 하니까 맞아. 그런 게 좀 시간이 아까웠던 것 같아. 시간의 비효율성.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 그리고 필요한 공부가 존재하는데 학원에 가면 그게 살짝 남이 맞춰준 공부 커리큘럼에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부족한 걸 찾아서 보충하는 게 좀 불편했다 이런 측면이 있었고 학원에서 끌고 가는 대로 이제 따라가야 되니까 진도도 정해져 있고 그치. 시간도 정해져 있으니까 세 번째는 좀 개인적인 이유인데 공부를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삘이 올 때가 있지. 밥도 배고플 때 먹어야 하는 것처럼 그치, 맞아. 공부도 이제 좀 끌리는 시간이 있는데 학원에 간다면 딱 그 정해진 시간에 가야 하기 때문에 정말 공부하기 싫을 때도 가야 되고 우연히 겹쳐서 공부하고 싶을 때 가면 좋겠지만 그런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혼자 했을 때는 하고 싶은 시간에 하고 쉬고 싶은 시간에 쉬고 이게 조금 중요했던 것 같아. 이제 하기 싫을 때 이제 학원에 가면 그날 수업 내용이 아예 귀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졸거나 그렇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간의 비효율성이 좀 드러날 수 있겠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자기주도 학습의 장점은 뭐야? 이제 아까 말했던 게 학원의 단점이라면 이걸 정확히 반대로 하면 장점이 되겠지. 그렇지. 먼저 시간과 돈 측면에서 압도적인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치. 돈은 안 들 테고 학원을 한다니. 그리고 시간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강의를 찾아서 그렇지. 빠르게 들을 수 있으니까 이동 시간도 없고. 그러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과목, 부분, 범위 같은 걸 정해서 공부를 직접 골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듯이 내가 하고 싶은 시간대에 공부를 하고 쉬고 싶은 시간대에 쉬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런 게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 부분을 보고서 어느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형, 저는 24시간 다 자고 싶은데요. 다 놀고 싶은데요. 공부를 하고 싶은 시간대가 없어요. 상대적인 영역이지 이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시간대라는 건 놀다가 지치거나 아니면 잠이 안 오거나 배가 안 고프거나 이런 걸 좀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지 뭐 진짜 공부를 나 지금 댓글이 약간 예상이 돼. 뭔데? 잠이 안 오거나 배가 안 고플 때 공부를 한다고? 약간 이런 댓글이 달릴 것 같긴 한데 그렇긴 하지. 근데 그 시간이 맞아요, 여러분. 뭐 배고프고 분명 밥 먹고 쉬어야 되는 건 맞지만 밥 먹고 언제까지 쉴 거예요? 원래 밥 먹고 쉬다가 자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한 10분, 15분 정도만 쉬고 바로 책상에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졸리긴 한데 그걸 참아내는 것도 계속 겪어내는 것도 경험이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건 또 습관적인 얘기 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자기주도 학습의 단점도 분명히 있겠지. 그건 어떤 게 있을까? 일단 아까 말했던 내가 하고 싶은 공부라는 게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 혹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초반 이쯤을 한정하면 되게 찾기가 어려워. 왜냐면 당장 내가 어디가 부족하다 혹은 이걸 뭘 더 해야 성적이 오르겠다 자체를 찾는 게 힘들지. 굉장히 어렵거든. 그렇겠네. 이런 거는 학원이나 선배 혹은 선생님들이 이끌어주는 측면이 확실히 중요한 것 같고, 페이스메이커가 좀 있으면 좋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방금 딱 말했던 건데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 혼자 공부하는 게 정말 웬만한 의지가 아니면 중도 포기하거나 좀 흐트러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힘들지 아무래도. 뭐 인강 같은 거 생각해보면 보통 시작하고 한 5강 듣고 다 끝나잖아. 그리고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기억이 안 나거든. 그럼 다시 5강까지 듣고 5강까지 한 3번을 해. 책이 한 30페이지 정도까지만 굉장히 이제 필기가 잘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이제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좀 힘들겠다. 학원이 끌어주는 게 있긴 하니까. 아무래도. 그다음 마지막에 이것도 되게 일단 학원 안 다녀서 불편했던 점 중 하나인데 질문을 할 곳이 없어가지고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네. 왜냐면 학원에서 모르는 문제 생기면 바로 가져가면 되거든.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함을 느꼈다.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너가 자기주도 학습을 했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야? 일단은 자기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찾는 게 어렵긴 하지만 그걸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공부라고 생각을 해. 그것까지 포괄해서 인생을 길게 사는 거니까. 21살의 얘기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학원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보통 도움을 받고 빠지면 좋을 텐데 의존해서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좀 종속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익숙해진 것 같아. 그리고 학원에서 하면 자기가 찾아가 나가는 과정을 생략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혼자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좀 오르고 이렇게 했더니 안 오르고 이런 걸 자기가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 두 번째로 아까 의지가 부족한 경우 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의지가 어차피 낮다고 가정을 하면 학원에 가든 혼자 공부를 하든 안 나오는 건 매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애초에 의지가 없으면 학원을 통해서 의지를 올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마음가짐을 다시 잡아서 학원을 안 가고도 충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도 의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 그걸 말하고 싶었고,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아까 모르는 문제 질문할 수 없다고 했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 왜냐면 모르는 문제 생겼을 때 누가 알려주면 그건 내 자산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혼자 끙끙대고 답답해하고 그 과정 자체가 수학 실력 향상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특히 수학
수학 같은 과목이 이렇게 끙끙대면서 실력이 올라가는 과목, 대표적인 과목인 것 같아. 그래서 답지 보지 말란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 답지 보고 나서 보면은 내가 가우스 마냥 다 아는 것 같거든. 다 풀려요, 진짜로. 답지 보고 풀면 아 이렇게 풀면 되는데 하면.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시 풀면 안 풀리잖아요. 답지 안 보고 정말 끙끙대서 2, 30분 뭐 1시간이건 그 시간이 돼서 그 문제를 풀어냈을 때 그 성취감을 느끼면 아 다시 한번 문제를 마주했을 때 별로 쫄리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지. 학원을 가도 공부 열심히 해서 성장할 수 있고 자기주도 학습을 해서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한 것 뿐입니다. 이제 각자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치. 나는 이제 그 과정이 자기주도 학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얘기들을 뒤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속 보세요, 여러분. 네. 보셔야 됩니다. 입시에 대한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저희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오픈 카톡방이 개설되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핸드폰 들어보세요. 카톡바 카톡에 들어가셔서 채팅방에 들어가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말풍선 플러스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오픈 채팅이라는 란이 뜰 거예요. 거기에 스튜디오 S 혹은 서울대생과 함께하는 스튜디오 S를 검색하시면 저희 영상이 언제 올라가는지 같은 업로드 일정과 간단한 입시 관련 질문들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